바른미래당은 오늘 대구의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이 당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도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전략 공천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마닐라 직항 노선이 생기고 상하이 노선은 늘어납니다. 대구 하늘길이 더 멀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면서 미분양이 많은 경북 지역은 역전세 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안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가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를 앞세우고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 정당임을 강조하면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달빛 동맹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이라든지 대구 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이라든지 광주 대구 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등 여섯 가지는 우리 바른정당이 꼭 해결해야 할 사명이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정당으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지만 인재 영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고 있는데, 제가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선거라서 제가 제일 급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영남에서는 한국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하는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낮은 지지율 극복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창당 이후 지지율 거품은 거치고 쉽지 않은 현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대안정당으로 평가받으며 주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두고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 대구를 찾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방선거 현안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대구 통합공항과 대구 치수원 이전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공항만 밖으로 쫓아내려는 대구의 일부 정치인들은 진짜 대구 발전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공항이 남아있으면 동구, 북구, 수성구에 수천만 평의 고도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도시가 발전을 합니까?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치수원을 옮기는 이 문제가 기존의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또 구미시장 아무도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 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시장, 도지사, 구미시장은 이거는 바꿔야 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부터 이번 6.13 지방선거까지 경북도청에 선거 바람이 불면서 도청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은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도 사퇴를 늦추고 있어 도청 공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병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청송 군수 출마를 위해 퇴임했습니다. 우 부지사는 그동안 출마와 불출마를 오가다 최근 관계가 소원한 김재원 국회의원 대신 사이가 좋은 박영문 씨가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밝혀왔던 김장주 행정부지사, 1월 사퇴를 공언했지만 아직 자리에 있습니다. 김 부지사는 공직 사퇴 시한인 3월 15일까지는 선거 종목 결정과 동시에 퇴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지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도 지금껏 퇴임을 미루고 부지사직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올 초부터는 중요한 정책 결정도 인사도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할 도정 기획이나 업무 집중, 안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김관용 지사의 대선 출마 때부터 계속돼 도정 공백과 느슨해진 공무기강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과연 진짜로 도정 일을 하는 거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조직을 팔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까? 반면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의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조기 사퇴에 나서 대조를 보입니다. 시도의원이 시장 군수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은 5월 14일. 하지만 김천시장에 출마하는 김은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다음 주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고 상주시장 출마에 나선 강영석 교육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위원장직을 내려놔 새 위원장 선출을 통해 의정 공백을 메웠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에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장의 전략공천권도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대표의 발언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하고 전략공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홍 대표의 발언 이후 한국당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곳곳에서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구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하늘길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2달 뒤면 블라디보스토크도 갈 수 있는데요. 저가 항공 도입으로 촉발된 대구공항 이용객 증가는 국제노선 증설로 이어졌고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면서 이용객 수는 더 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대구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곧장 날아갈 수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마닐라 노선 주 1,330석을 국토부에 신청해 주 7회 취향을 배정받았습니다. 대구 상하이 노선도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행객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승객들이 요구에 부합해서 신설 노선을 계속 개설하고자 합니다. 2달 뒤면 블라디보스톡 하늘길도 열립니다. 대구공항에는 중국을 비롯해 7개 나라를 잇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은 현재 15개, 블라디보스토크와 마닐라까지 합하면 앞으로 1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제노선 다변화가 주요했습니다. 서울이나 그쪽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그런 노선이 생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 가운데 국내선은 11.3% 증가한 데 반해 국제선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KTX 개통과 중국발 사드 위기로 치명타를 입었지만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은 처음으로 350만 명을 돌파하며 이런 악재들을 극복했습니다. 인천과 부산공항 사이에 끼어있던 대구국제공항이 노선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첫 행사가 내일 정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식은 내일 오전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리는데 국민 의례부터 모든 식순이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대 행사로 노래비 제막식이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고 반월당부터 콘서트하우스까지 횃불 행진도 예정됐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경북고와 경북여고 등 대구의 고등학생 1,700명이 일으킨 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5월 사이 대구 경북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많은 경북 지역은 역전세난도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대구 4,200여 세대, 경북은 8,000여 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구는 39%, 경북은 151%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7,600여 세대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역전세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이 가운데 대구를 떠나는 청년 인구 순 유출 규모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분석했더니 20살에서 39살까지 청년 인구 5,716명이 대구를 떠났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한 해 청년 10,000명까지 대구를 떠난 것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입니다. 청년 인구 대비 청년 순 유출 인구 비율도 대구는 0.87%로 광주 1.31%, 부산 1.34%보다 낮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직장 상사가 험담을 한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보다 형량을 올려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였음에도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범행을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도내에 있는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정부가 군산 일대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이 아닌 관련 업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현대와 기아차에 집중돼 경기와 전북에 비해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 2, 3차 협력업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4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70개를 대상으로 3월 경기 전망을 조사했더니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83.6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87.2를 기록한 이후 처음 상승한 것으로 지난달 대비 8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계 기관들과 함께 지난 24일 봉화의 영풍 석포재련소 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봉화구는 하천수와 영풍 석포재련소 방류수 등을 채취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24일 영풍 석포재련소 인근 낙동강 1km 구간에 걸쳐 수십 톤의 흰색 이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군 단위로 치러지던 의성 산수유꽃 축제가 올해부터 마을 단위의 자유탐방 형식으로 바뀝니다. 의성군은 일시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공간적 한계와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때문에 마을 단위로 바꾸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별도의 축제 기간 없이 기본적인 편의시설, 주차 관리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